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신상 제품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튜브 타입의 클리어 젤 기억하시나요? 튜브 타입이 언제 쓰이는지 다른 점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열자마자 브러쉬가 이렇게 있고요. 뒤쪽 튜브를 꾹 눌러주시면 젤이 나옵니다. 브러쉬는 일반 병 타입의 브러쉬보다 얇고 풍성합니다. 일단 점도를 몰라서 조금만 짰는데 생각보다는 더 짜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엄청 묽은 타입이에요. 아직은 젤이 먹여지지 않는 상태라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레벨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얇게 발리며 레벨링이 우수합니다. 튜브 타입의 묽은 제형은 기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결지게 발랐는데도 레벨링이 아주 잘 됩니다. 오버레이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두껍게는 도포가 안되지만 가볍게 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젤과 브러쉬 조합입니다. 통젤의 장점은 용량이 많다는 것과 비교적 기포가 적다는 것입니다. 바닥 끝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별도의 브러쉬가 필요하고 브러쉬 사용에 있어서 스킬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좋은 건 무조건 사보는 성격상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 브러쉬가 저한텐 제일 잘 맞아서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꾹꾹 눌러서 사용해볼게요. 레벨링이 잘 되는 편인데 튜브 타입이 워낙 묽어서 비교적 덜 되어 보이네요. 그래도 잘 되는 편이죠? 사이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병 타입입니다. 점도는 중점도로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통젤과 비슷합니다. 병젤은 편하긴 한데 기포가 잘 생기고 빨리 소진되는 느낌이 있어요. 별도의 스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기포가 보이시죠? 개봉하고 반 정도 사용하거나 온도가 내려가서 틱해지면 이렇게 기포가 생겨버려서 겨울에는 조금 덜 사용하게 됩니다. 레벨링은 비슷합니다. 다 보여드렸으니 이제 실제 고객님들께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클리어젤 사용도 보여드리면서 이 그라데이션 컬러링도 보여드릴게요. 요새 제일 많이 하셔서 영상이 많아요. 평소 프렌치를 좋아하는 고객님이신데 파스텔톤을 주로 하셔서 이미 저희 샵에 있는 컬러들을 거의 다 해보셨어요. 이 컬러 차트 보시고 바로 고르셨어요. 프렌치 두께는 베이지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하고 프렌치 라인이 굴곡진 걸 좋아하십니다. 사이드 부분은 모서리 부분으로 해주시면 편해요. 각도 정해서 라인 연결하시면 되고요. 고르고 얇게 도포돼서 따로 정리할 건 없어요. 포인트는 꾹꾹 눌러주는 것입니다. 롱콧이지만 발색이 좋아요. 그라데이션 할 때와 프렌치 할 때의 발색은 당연히 다릅니다. 계속 쓰면서 느낀 건 이 스펀지 사용 시 미경화 젤은 닦아주세요. 끈끈한 게 있으면 스펀지 조각들이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준 뒤 주변 부분을 닦아줍니다. 꼼꼼히 닦아주세요. 큐어 후 한 번 더 반복해줍니다.
이때는 삐뚤어진 데가 없는지 라인이 잘 안 나온 건 아닌지 확인 후에 보완하면서 꾹꾹 눌러줍니다. 스펀지가 크니까 확실히 그립감이 좋아 보이죠? 이렇게 프렌치 후에 튜브 타입 클리어 젤을 해주는데요. 실제 손톱에 오버레이가 되려나 해서 해봤는데 아주 도톰한 오버레이는 어렵지만 살짝은 가능합니다. 저는 원래 묽은 타입의 젤들을 써서 그런지 어렵진 않았어요. 누를 때 생기는 기포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쓱쓱 쓸면은 기포가 금방 없어지기는 해요. 이런 묽은 타입을 하거나 오버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한 손가락씩 큐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형이나 쓰는 방법은 어느 정도 파악되셨죠? 이렇게 클리어 젤까지 해주고 탑을 하면 깔끔한 프렌치가 된답니다. 이번 고객님은 저번에 치크랑 자석 그라데이션을 하고 가셨었는데 그동안 잘 썼던 치크 파우더가 변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안 쓰는 편인데 괜찮았던 게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바로 그라젤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엄청 소량만 콕 발라준 뒤 이런 식으로 콩콩콩 찍어주면 바로 치크 그라가 완성됩니다. 저번에 했던 파우더보다 더 쉽고 빠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에어 브러쉬보다 빠르고 쉽게 됩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제 네일을 보시고 똑같이 블랙 그라데이션을 원하셨어요. 끝쪽만 소량할 거라서 얼른 그라젤을 가져옵니다. 찍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재료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이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발색은 더 좋게 나와요. 아무래도 많이 두들겨주면 경계가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먼지는 이렇게 떼어주고요. 경계는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잘 퍼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끝쪽에 바르고 다시 콩콩콩콩 계속 두들깁니다. 투콧대는 범위를 더 넓게 도포합니다. 이번에도 편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투톤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원하셨는데 예전에 해드렸던 에어브러쉬 느낌이 싫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다른 걸로 해드리겠다고 하고 그라젤을 꺼냈습니다. 바탕에는 아이스젤의 컬러 베이스 3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스펀지의 단면이 위쪽이 아닌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하면 경계 없는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원콧의 범위는 3분의 1 정도로 해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없애주세요.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해주면 사이드와 손톱 끝 쪽에 골고루 발라집니다. 젤은 생각보다 소진이 잘 안 돼서 아주 조금씩 나눠서 짜는 게 좋더라고요. 투콧대는 범위를 2분의 1 정도로 해줍니다. 중간중간 먼지가 있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라데이션의 경우 워낙 얇게 말려서 큐어 후에 닦아내면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제거해주세요. 투톤그라도 손쉽게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고객님께서는 원래 그라데이션을 잘 안하는 편이신데 컬러 차트판을 보고서 골라주셨습니다. 크림 컬러와 하늘색 사이에서 고민하셨는데 하늘색이 지금 계절에는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골라드렸습니다. 만약 고객님들께서 컬러를 두세 가지 중 고른 뒤 선택하기 어려워하신다면 지금의 계절, 잘 입는 의상에 맞춰 추천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늘색이 처음에는 좀 많이 연해서 화이트처럼 보이죠? 처음에 보여드린 컬러와 발색이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원코트 설명드리는 것도 좋아요. 안 그러면 고객님들 중에서 당황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미리 알고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구나 하며 더 신뢰하게 됩니다. 좀 더 레이어링하면 달라지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닦아내줍니다. 역시 투콧대는 2분의 1 범위로 들어갑니다. 좀 더 진해지면서 색이 나오죠? 투코트 한번 여쭤보고 진하게를 원하시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주 가끔 연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3코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쓰리코 때는 거의 끝쪽에만 발색해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튜브 타입 클리어 젤.
써보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나 프렌치 후에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끝쪽에 두께가 생기는 젤이면 일반 클리어 젤로 올린 뒤 모양을 다듬어 줘야겠지만 아밍고의 그라젤이 워낙 얇게 발리다 보니 이 과정은 필요하더라고요. 두께가 딱히 생기는 젤이 아니어서 이런 묽은 타입 클리어 젤로 전체적으로 가볍게 쓸어내기 좋아요. 그리고 시간 단축이 좀 더 됩니다. 원래 손톱이 굴곡진 분이시라면 다른 과정에서 오버레이 해주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다음에 중점도의 탑을 올려 오버레이 해줍니다. 다음 고객님께선 충격에 의해 깨진 젤들을 보수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보수할 때 욕이 납니다. 이 부분에서 경계지는 게 보이시죠? 제가 항상 썼던 스펀지와는 확실히 조금 달라요. 이때도 뒤집어서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돌려서 경계를 풀어줘야 해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경계진 거 보이시죠? 이대로는 안 되니 지우고 다시 합니다. 약지도 맘에 안 드니까 다시 합니다. 이쪽에서는 갑자기 뒤집어서 잘하네요. 뒤집어서 하니 확실히 더 잘 됩니다. 이래서 다 테스트해보고 써봐야 하나봐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역시 투컷 진행해주고요. 굳이 여러 컷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역시 마무리해줍니다. 이번엔 튜브 타입, 브러쉬, 병 타입의 영상을 골고루 보여드리려고 해요. 튜브 타입이 이전에 계속 나오긴 했지만 또 바로 비교 대상이 있는 것과는 다를 것 같아서 모아봤어요. 튜브 타입은 빠르고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장점, 굳이 많은 오버레이가 필요하지 않을 때나 얇게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에 좋아요. 보강을 위해서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레이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을 한 후에 사용했어요. 손끝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튜브 타입 쓸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엔 파우더 네일을 하기 위해서 파우더 전용 젤을 씁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묽은 타입입니다. 원래 묽은 젤들이 레벨링이 좋지만 이 젤은 특히 레벨링이 잘 돼서 브러쉬로 하기 너무 좋긴 해요. 병 타입도 있지만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통젤 타입은 브러쉬랑 궁합만 좋으면 병젤보다 오히려 좋아요. 일단 기포 없고 바닥까지 쓸 수 있는 점, 용량 대비 가격이 좋죠. 들어보니 요즘 네일리스트들은 브러쉬를 사용을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브러쉬를 잘 쓸 수 있는 건 네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파우더용 젤은 논와이프 타입의 경우 60초, 와이프 타입은 30초로 시간을 계산해가며 발라주고 큐어해주면 됩니다. 브러쉬를 할 때는 힘을 빼고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는 스퀘어, 라운드 모양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브러쉬는 스마일 라인으로 조금은 다른 형태예요. 종류별로 써보시고 맞는 걸 사용하세요. 이번에는 파츠가 올라간 네일에 묽은 제형 클리어 젤을 올릴게요. 이렇게 파츠가 있는 곳에도 저는 통젤을 사용합니다. 만약 사이즈가 있거나 돌출이 많이 됐다면 나눠서 진행하도록 해요. 다음은 폴리시 타입입니다. 파우더를 한 후 올려주는데요. 파우더용은 따로 사용해야 해서 굳이 통젤을 쓰지 않아요. 파우더 후에 바로 바르는 거라면 제형이 묽거나 중점도가 좋아요. 괜히 굴곡이 생기면 일렁일렁 되어 보여요. 이번에는 일반 젤로 그라데이션 한 후입니다. 그라데이션용이 아니다 보니 훨씬 얇게 도포될 수 있어서 이번엔 중정도의 클리어 젤로 덮어줍니다. 참고로 이 젤은 기포가 좀 생기는 편이라 두꺼운 오버레이는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벤트 하면 쟁이게 되는 젤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 발라줄게요. 지금까지 신상젤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과 타입별로 모아본 영상이었습니다. 꿀팁도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